안녕하세요. 무척 소중한 나를 만들어가는 채널 무소나 TV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한테 자란 딸들은 마음속에 늘 공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결핍감, 공허감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느 날 자신 앞에 나타난 상대방이 계모나 의붓 자매들한테 지겹도록 구박을 받았던 가엾은 신데렐라를 구해주었던 무도회 속의 왕자나 마녀 엄마한테 사과를 받아먹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백설공주를 구해주었던 왕자 같은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남자와의 사랑이 나의 공허감, 결핍감으로부터 구해주고 나를 완벽하게 해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랑을 꿈꾸는 모든 사람을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들은 이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것에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애가 엄마 품 안에서 자신이 완벽해 라고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빠르고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사실 관계 맺기는 처음으로 부모한테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엄마가 양육을 담당하는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엄마와의 관계 맺기 방식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많은 관계의 방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르시시스트라면 그야말로 관계 방식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자란 딸들이 의존을 하는 그런 관계든 아니면 상대방이 반대로 나르시시스트 엄마한테 자란 딸한테 의존을 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든지 간에 파국을 맞게 되고 안 좋은 결말로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도 없고 때론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끝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자란 딸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것은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더 안 좋고 파괴적입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게 전부 자기 탓인 것 같은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파괴적인 수치심을 갖기도 합니다. 수치심은 사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어릴 적에 키워진 뿌리 깊은 생각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관계가 끝난 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잠그게 되면 다음 단추도 계속 어긋나듯이 관계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관계인 엄마와의 관계 맺음의 잘못된 패턴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종국에는 모든 관계를 피하게 되고 아무도 사귀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자란 딸들은 어떤 연인,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까요?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이 의존적인 성향이라면 의존한 상대를 고르려고 할 텐데요. 모든 것을 기대고 의존하며 돌봐줄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찾아낸 남자는 반대로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익숙한, 그리고 그런 것을 사랑의 행위라고 믿는, 돌보아주는 것에 익숙한 상호 의존적인 남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의존적인 여성과 상호 의존적인 남성의 만남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이며 꿈결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곧 상호 의존적인 남자는 의존적인 여자의 어린애 같은 욕구, 시기심, 불안감, 그리고 상대방을 구속하고 숨이 막히게 하는데 지치게 됩니다. 상호 의존적인 남자도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여성도 자라오면서
자신이 그런 엄마를 정서적으로 받아주고 보살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엄마의 역할을 하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쉽게 자신들의 의지와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꽉 물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오히려 엄마처럼 남자를 비난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그랬듯이 말입니다. 날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사랑은 특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자란 여성이 이번에는 상호 의존적인 경우라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욕구를 채워주어야만 했고 그래야만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딸은 성인이 돼서는 텅 빈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보다 조금 여러 가지가 모자란 배우자나 연인을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신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만족은 고사하고 언젠가 녹초가 되어버리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사귀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눈치, 어떤 사인을 발견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딸은 본능적으로 무시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 숙제를 계속해서 완성하려는 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 뭐 좀 이상해 라는 사인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무의식은 익숙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안 좋았던 지긋지긋한 가족사를 미워하면서도 가족 안에서 느꼈던 분위기가 아니고 좀 밝고 긍정적이고 더 뭔가 풍성한 그런 것이 다가오게 되면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고 편안하고 익숙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긋지긋하다고 느꼈던 가족사의 일을 반복하게 되는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를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고 의존할 상대로 대하는 남편 때문에 이 여성은 종국에 가서는 무력감,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남편 역시도 모든 걸 아내에게 기대고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알코올 문제, 폭력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사실 상호 의존적인 여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또 자신감 있어 보이며 마치 해결사라도 된 듯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와 결핍감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지치게 돼서 마음속 그 바닥에 있는 욕구가 드러나게 되면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관계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하지만 이렇게 상처를 안고 혼자 지낸다고 해서 마음이 결코 편하거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난 못났어. 나는 형편없어. 나는 누구와도 잘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신념과 수치심이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싱글 라이프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안은 채 세상과 타인을 못마땅하고 때론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지낸다는 것에도 역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 뒤따라야지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싱글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내가 그런 상대만 골라서 만나는 것이지? 왜 내가 똑같은 관계 경험을 반복하는 거지? 라고 물어야지 되고 깊게 파고 들어가서 새롭게 나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나의 결핍과 상처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마주해서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 사람, 모자란 사람을 만나서 파괴적인 관계를 반복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새롭게 건강한 정체성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엄마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유형의 사랑에 빠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